여러분 27억도 아니고 무려 274억입니다. 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너무 오랜만에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다들 저를 잊으신 건 아니시죠? 얼마 전에 생애 최초로 숏컷을 또 도전을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지난 11월에 제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가 있었죠. 쪽지나 DM 같은 걸로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는 인사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연말이잖아요. 연말을 맞이해서 복덕방 언니의 1년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복덩이들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할까 고민을 제가 아주 깊게 해봤어요. 이 복덕방 언니라는 사람이 올해 계약을 몇 개를 썼고 또 이 언니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또 궁금해 하시는 우리 복덩이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를 해주셔도 좋고요. 기대를 하는 복덩이들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세요. 사실 1년을 좀 돌아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일이 정말 많아요. 보통 이제 직장인의 일이라고 하면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일이 줄어드는 게 보통의 일인데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이 정말 많아지는 업계이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복덕방 언니는 1년 동안 계약을 총 5개를 했습니다. 실망하시는 우리 복덩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계약한 5건의 매매 총액을 합쳐보니까 무려 274억이더라고요. 저도 계산을 하고 제가 놀랬는데 빌딩 계약 3개, 시그니엘 분양 계약 하나, 프랜차이즈 임대차 계약 하나 자세하게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계약 3건 같은 경우에는 90억대 매도 계약으로 2건을 하고 20억대 계약은 매수 계약으로 진행을 했어요. 매도 계약부터 설명을 드리면 두 개 다 공교롭게 90억대의 건물이더라고요. 건물주분들이랑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계약까지 메이드하게 된 거고요. 두 분 모두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가 분들이셨어요. 시간을 정말 쪼개 쓰시는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 제가 처음 했던 그 계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을 매각하고 나서 그 새로운 건물의 매수까지 생각을 하시는 고객의 계약이었고 나머지 하나의 매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신 건물주이시다 보니까 자산을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유하시는 건물을 매각을 한 사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복덩이 분들이 궁금해할 게 뭔가 90억대, 100억대 건물주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만났을 때 막 엄청 아우라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 적은 것 같고 오히려 되게 평범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의 진가는 대화를 하면 나오더라고요. 내공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고급주택이나 빌딩 중개를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되게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고객분들과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인생의 이야기, 성공 스토리,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곁에서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동력이 되더라고요. 이제 매수 계약 얘기를 하면 20억짜리의 역세권 일반 상업지 건물이었어요. 건물 투자는 처음 해보시는 분이었어요. 되게 놀라웠던 게 이분을 뵙고 나서 첫 브리핑이 나간 이후에 정말로 거짓말 안 보태고 일주일 만에 이 물건을 매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의사 전달을 주셨어요. 또 서울의 주요 지역의 20억대, 30억대 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희소하거든요. 이렇게 결단이 빠르신 분들이 결국은 건물주가 되는 거구나. 배우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시그니엘 분양 계약을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그 서울 어디에서나 보이는 저기 잠실에 우뚝 솟은 높은 건물 42층부터 71층이 시그니엘 레지던스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도 막바지 분양을 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85평형의 분양가 약 49억 원 정도의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도 중간에 풀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법인으로 매입을 하느냐, 개인으로 매입을 하느냐, 부가세나 잔금까지 하시는데 숙제들이 많았는데 잘 해결을 했고 실제로 입주까지 하셔서 매물을 사용하시는 걸 보니까 좀 뿌듯하고 새롭게 다가왔던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시그니엘은 매가가 또 워낙 크고 굉장히 희소하고 좀 특별한 매물이기 때문에 시그니엘 혹시 궁금하거나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계약을 소개를 해드리면 요거는 임대차 계약이었는데요. 저희 회사의 오랜 고객
보유하고 계신 상가였고 역세권의 주상복합의 A급 입지의 자리였기 때문에 실제로 상가 매가만 하더라도 거의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상가였고요. 별다방, 스타벅스가 임차인으로 있다가 퇴실 후에 새로운 임차자를 찾는 게 이제 저의 미션이었어요. 입지 조건을 분석을 하고 주변의 유동인구, 배우 세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정말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입점 제안서를 싹싹싹 보냈죠. 본사 담당자들과 임대 조건을 조율을 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케이크 마시는 커피숍의 직영 매장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서 저희 고객님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셨고 이게 임대차 계약이지만 월세를 환산했을 때 거래액이 꼬마 빌딩 한 15억 정도와 맞먹는 수수료가 나오는 계약이어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계약이었습니다. 이렇게 복덕방 언니가 1년 동안 진행한 5개의 계약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봤습니다. 왜 1년 동안 왜 5개의 계약밖에 못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복덩이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회가 되면 제가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부동산 사무실 취업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부동산 영업도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매물의 종류에 따라서 고급 주택 어떤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가서는 제가 하는 빌딩, 상가, 사무실 지금 제가 말한 것도 한 9개의 종류가 있고요. 전월세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이 있고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유형에 따라서 업무의 방식이나 영업의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빌딩이나 고급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가가 상당히 큰 반면 이 계약의 호흡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저도 이 업계를 들어왔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1년에 계약 한 건 못할 수도 있는 업계예요. 나는 조금 호흡을 짧게 계약 건수를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거나 나는 호흡이 좀 길어도 매가가 큰 거를 중개를 하고 싶다라거나 하는 본인의 성향이나 업무 방식, 본인의 성격 같은 거를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수도 되게 많이 하고 계약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쉬운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인중개사로서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가 가슴 깊이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만나는 고객분들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아오신 성공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시간을 아깝지 않게끔 한 그분들이 정말 믿고 자문을 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게 저의 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가로서 최상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될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팀장을 진급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내년에 저의 목표인데 목덩이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내년에 이 연말 결산 영상에는 팀장이 됐다라고 여러분들께 자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코로나가 워낙 심해지고 연말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는 연말인 것 같아요. 우리 목덩이들 모두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언니네 복덕방 유튜브 채널도 부지런히 해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 그리고 저의 이야기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해피 뉴 이어.